안녕하세요. 요즘을 살고 있는 남자 요즘맨입니다. 네, 제가 지난 편에 집을 샀다고 말씀을 드렸고 간략하게 제 인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었는지 과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집을 사게 된 이유는 당연히 집을 사고 싶었고 늘 그래서 일을 하면서 돈 아끼면서 예금, 저축을 많이 했었죠. 그리고 작년에 제가 몸이 좀 아파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그 병에 대한 진단금과 보험금이 좀 일시불로 나와서 그 금액을 합쳤더니 한 빌라 정도 구매할 수 있는 현금이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청년 예술인 주택이 그 월 임금이나 아니면 자산이 어느 정도 초과하게 되면 퇴거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기준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이제 2026년이 이제 다시 또 청년 예술인 주택이 재계약하는 시점이어서 집을 구해서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좀 본격적으로 집을 좀 찾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 작년 8월, 9월부터 네이버 부동산 이렇게 열심히 찾아봤고 이제 10월부터는 빌라나 아파트 중에 어디를 가야 좀 대출도 적게 하거나 좀 저렴하게 갈 수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도봉구거든요. 근데 도봉구는 생각보다 좋은 빌라가 없고 신축 빌라는 너무 가격이 비싸가지고 다시 또 아파트를 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대출 없이 내 현금으로 갈 수 있는 집이 있을까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그건 좀 쉽진 않았고요.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을 찾던 와중에 현재 지금 구매한 아파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 이 아파트를 네이버 지도에서 선택한 이유는 저는 이제 보통 쌍문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가거나 아니면 차를 이용해서 경기 북부 지역이나 남양주 아니면 그 외 지역으로 또 출장이 좀 잦아요. 그래서 대중교통도 편하고 주차도 되는 그리고 지금 현재 싱글이기 때문에 이제 혼자나 혹은 나중에 추후에 한 명 더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집이 어디 있을까라고 좀 찾던 와중에 현재 아파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현재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이 아파트가 가격대가 3억대 이하예요. 엄청 저렴하죠. 평수는 공급 면적 62제곱미터 약 그리고 전용 면적은 44.5제곱미터입니다. 그래서 18평, 19평 그 사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는 아파트 방이 2개 있고 자그마한 거실, 화장실, 세탁실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것보다 조금 약간 1평 더 큰 그 평형의 아파트가 있어서 같은 아파트에 다른 아파트를 봤었는데 일단 계약 시기도 안 맞고 아파트가 너무 지저분하고 완전 거기는 전부 다 수리를 해야 됐습니다. 물론 지금도 수리를 거의 하지만 일단 화장실도 타일도 완전 오리지널로 되어 있어서 비용이 많이 나오겠다.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분이 뭐 누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제외하고 또 같은 한 평 더 큰 평수를 또 봤는데 거긴 또 너무 비싼 거예요. 그래서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긴 한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 아파트를 다시 또 마음에 적고 있던 와중에 또 검색을 하게 되었죠. 그다음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나 이제 산책을 하다가 문득 이제 그 아파트를 다시 보게 되잖아요. 네이버 부동산으로 봤는데 제가 원하는 평형 제일 작은 평수지만 그게 이제 좀 더 길쭉해서 또 살기가 더 좋지 않나라는 지금 현재 아파트 평형대와 그리고 가격대가 있어서 일단 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드렸습니다. 부동산 전화 드려서 바로 보러 가겠다고 얘기하고 이제 바로 이제 집주인분이 계셔가지고 보러 가게 됐는데 상당히 뭐 낡고 좀 오래되긴 했지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가계약을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집에 와서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좀 상담을 한 30분 정도 빠르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바로 전화를 드렸죠. 왜냐면 그 집주인분께서 지금 계약을 안 하면 그 당시에 뭐 어떤 부동산의 어떤 1년 과정으로 1,000만 원 좀 저렴하게 내놨다고 해요. 그래서 1,000만 원 올려서 다시 네이버 부동산에 올리겠다고 하셔가지고 빠르게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계약을 하고 싶었지만 여러분 바로 계약할 수 없죠. 바로 제가 그 작년 10월에 발표해 있었던 토지 거래 허가제 이것 때문에 바로 계약은 할 수 없었고 가계약을 해야 됐습니다.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서울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죠. 뭐 경기 남부 지역이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구매하려는 아파트의 구청에 가셔서 신청을 해서 허가가 돼야 계약을 할 수 있고 구매를 할 수 있다는 토지 허가제입니다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단은 2년 실거주를 필수로 해야 되고 갭 투자가 어렵다는 점으로 좀 전세 끼고 사시는 분들은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. 그 대출도 많이 바뀌었죠. 그래서 그것 때문에
좀 시간이 걸렸습니다.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제 서류를 작성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작년이죠. 부동산 사장님께서도 규제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계약을 하신다고 해서 좀 인터넷 찾아보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거래 허가제를 작성하고 구청에 가서 허가제를 신청하더니 문자로 신청이 됐다고 연락이 왔고 대략 한 2주 정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. 이제 문자로 토지 거래가 허가되었으니 구청 와서 서류를 받아가라 라는 연락이 와서 구청 공문 형태더라고요. 그래서 그 공문을 받아서 이제 계약을 진행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계약을 진행할 때 마찬가지로 일반 부동산처럼 허가 난 다음 본계약하고 중도금 그리고 잔금 이런 거 설정을 했는데요. 전에 살고 계신 그 집주인께서 약간 그 대출이 있어서 그 대출을 좀 갚아야 나중에 그 잔금할 때 수월하다고 해서 중도금을 좀 더 높게 좀 했습니다. 그래서 나머지 잔금 날짜를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제 저희 강릉에도 사촌 형이 있는데 그 사촌 형이 한번 오랜만에 보자고 해서 강릉에 놀러 가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살 계획이고 추가금은 살짝만 대출을 껴서 뭐 이사, 가구 이런 것들을 좀 받으려고 한다라고 했더니 최대한 대출을 받아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. 생각해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도 있고 저는 이제 매달 갚는 그 대출 이자가 그게 너무 아까워서라고 대출 받지 말고 있는 현금을 하자라고 했지만 지금 현금을 가지고 다른 투자나 재테크를 통해서 더 이자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가지면 이득이잖아요. 그래서 그게 또 설득이 돼서 디딤돌 대출 생애 최초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. 작년 12월이었나요? 좀 늦게 좀 알아보긴 했는데 물론 이사가 2달 좀 더 남았기 때문에 그 인터넷 검색하고 허그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할 수 없고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. 그때 계약서도 있고 해가지고 대출은 쉽게 이렇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 근처에 있는 우리은행을 지정을 했고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저 역시 뭐 무주택 세대주였고 그리고 주택을 가져본 적이 없었고 저 사업소득이 연 6천만 원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구매하려는 주택 아파트가 5억 이하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었고요. 그리고 한도가 얼마까지 됐는지는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거든요. 최대 예한만이 받아보자. 혹은 뭐 1억 중반대 정도만 받으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최대 이제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은 70%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고 저는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제 아파트 금액이 60%가 나왔더라고요. 다행히 또 은행 그 계장님께서 최대한 범위를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. 제 소득이 사업소득과 이제 개인의 원천징수 금액이 합쳐져서 종합소득세를 5월에 매기는데 그냥 제 사업자 소득만으로도 이렇게 대출이 될 거라고 얘기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디딤돌 신청을 하고 은행 지정 승인까지 좀 기다리게 되었고요. 이제 그 과정에 이제 GPT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니까 대출은 될 거고 이제 금리 조건이나 이제 대출 금액에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받았지만 일단은 제가 그 은행 담당자님이 얘기하신 60% 금액까지는 확정이 됐고 추후에 이자랑 뭐 원금 상환 기간 그리고 이자 고정인지 뭐 변동금리인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대출 승인이 되었습니다. 다행이죠.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주택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. 그리고 이후에는 중도금 중간에 치르고 이제 잔금이죠. 이번 주에 이제 잔금을 치르게 됐는데 이 잔금을 치를 때 이제 부동산에 그 우리은행 관련된 법무사님이 직접 오셔서 서류 확인 이상 없이 확인하시고 잔금을 입금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저도 약간의 잔금을 또 추가로 해야 됐기 때문에 그날 당일 오전에 잔금을 미리 그 집주인분께 입금을 해드렸고 계약서를 법무사님께 전달드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고 법무사님한테 그 취득세인데 제가 생애 최초 주택이라서 어느 정도 감면이 받아서 한 절반 이하로 좀 낸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이제 그 전 집주인분이 퇴거하고 다음날 샤시를 진행했고 그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고 있고 방금 보니까 이제 그 철거를 한 상태더라고요. 화장실 타일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들 다 리셋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순서대로 진행되면 아파트 진행 과정 비포 애프터도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지금은 그 아파트를 지금 잠깐 보러 왔고요. 주유자도 갖고 와서 이제 방 구역 좀 재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아파트 단지고요. 이렇게 두 동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동은 꽤 크고요. 그리고 이렇게
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는 아파트 상가가 되어 있습니다. 지금 평일 낮인데 주차 자리가 꽤 있고요. 아마 도노강 지역의 여러 아파트를 보시면 뭐 아파트가 그 세대수에 비해서 0.3, 0.2, 요 0.4 이하, 0.5 이하의 아파트 단지들이 대부분인데 여기는 주차소가 저녁에 와도 꽤 널널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아파트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집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. 근데 인테리어 업체에서 지금 다 철거를 하신 것 같아요. 이틀 전에는 샤시만 좀 됐고 이렇게 다 철거가 된 상태고 평수는 18평 62제곱미터라고 하는데 네, 그렇습니다. 샤시가 되게 이쁘죠? 샤시는 유튜브 성상문 이사님 KCC 창호에서 진행했고요.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. 보면 꽤 무거워요. 무겁다는 게 이제 단열도 잘 되고 변형도 좋은 이런 샤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마감도 아주 이쁘게 잘 해주셨습니다. 집이 어떻게 변할지 너무 궁금하네요. 네, 여기가 그 작은 방인데 이게 실제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아파트 선택하고 그 해당 평수에 나온 이 규격이랑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. 네이버에서 봤을 땐 이 방의 가로폭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게 2m 10이었는데 실제로는 한 190 살짝 넘고 세로폭이 좀 긴데 방이 이거 한번 재볼게요. 얘는 3m 한 8cm 되네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걸 좀 재러 왔습니다. 여기가 이제 그 아파트 출입문에서부터 신발장 그리고 거실 겸 주방이라고 해야 되나요? 엄청 작은 공간인데 여기도 이제 주방장이 새로 들어오고 여기 냉장고를 둬야 되는데 이 냉장고를 어느 정도 둘 수 있는지 미리 정해서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냉장고도 바꿔야 돼가지고 이런 것들도 하고 보면 이 아파트가 1988년도에 지어졌습니다. 저보다 한 살 많은데 네, 형님이죠. 볼 수 있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안방 겸 실제 공간도 재고 갈 예정입니다.